안녕하세요, 신유아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12월이 다가오고 있군요. 시간은 어찌나 빠른지. 많이 춥죠? 이럴 때일수록 다들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몸도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다들 건강 챙기시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겁니다. 남편이 자살했다. 이 책을 센시오 측에서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좀 리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상처를 품고 사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 이렇게 부제가 써 있고요. 그림을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안아주는 모습이지요. 네.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곽경희 작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자살로 하루아침에 자살자 유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겪었던 슬픔, 고통,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아두었고,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난 살아야 돼 하면서 마음을 먹고 상담 치료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내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자신의 마음을 하나둘씩 좀 꺼내놓기 시작하면서 고통의 무게도 조금씩 줄어갔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던 순간에도 막연한 빛을 쫓으며 결국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 자신의 상황 극복, 이런 것들을 이 책에 기술을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안 되죠 하면.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셨으면 하는 분들은 지금 내가 너무 삶의 끝에 서 있다, 많이 힘들다, 혹은 내 지인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거나 자살을 하고 싶다고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던 분들, 들었던 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지만 살자 하잖아요. 살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님의 의도대로 상처를 품고 사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니까 남편이 자살했다를 읽고 나서 살자라고 좀 마음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많이 힘들고 내 벼랑 끝에 서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면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잘 버텨야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자살했다. 곽경희.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남편이 자살했다. 슬퍼야 하는데 화가 났다. 그가 승자가 되고 내가 패자가 된 듯 분하고 억울하기까지 했다. 기가 막힌 건 나도 그가 죽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제야 그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는 것이다. 남편과 함께하는 동안 나는 너무나 불행했다. 남편은 아내인 나와 아이들보다 자신의 어머니를 더 챙겼고 무엇보다 술을 사랑했다.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밤낮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셔댔다. 가뜩이나 평균 수명이 40살이라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온갖 방식을 동원해 그가 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 절망감이 너무나 컸던 탓인지 남편의 이런 모든 행동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못나서 벌어진 일이라 여겼다. 그래서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나 자신을 깊숙한 우울의 늪으로 끊임없이 밀어넣었다. 그러곤 급기야 그가 죽기를 바랐다. 경찰에게서 남편의 자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애절한 통곡이 아닌 그간 꾹꾹 눌러놓았던 분노가 먼저 터져나왔다. 사라지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는데 왜 하필이면 자살이라는 유치하고 치졸한 방식을 선택해 끝까지 나를 골탕 먹이는지 너무나 밉고 원망스러웠다. 끝끝내 나를 남편 죽인 몹쓸 여자로 만들어 놓아야 속이 시원한지도 궁금했다. 그의 장례를 치는 내내 나는 바락바락 악을 쓰며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원망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변해갔다.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따뜻히 품어주었다면 그는 최소한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죄책감은 자괴감으로 이어졌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친엄마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바닥까지 추락한 자존감에 나 자신을 못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남편까지 자살이란 비겁한 방식으로 사라지니 나는 정말 쓰레기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전혀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다. 나는 죽고 싶었다. 나야말로 살 가치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여자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죽는 것 말고는 딱히 답이 없어 보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남편처럼 덜컥 죽을 수도 없는 처지였다. 내겐 넷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의 하루를 함께 열어주고 닫아주며 그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행복한 미래도 축복해줘야 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나는 살아야 한다는 답을 찾았다. 딱히 희망이 보였던 건 아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했고 4시간 되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이렇다 할 경력을 쌓을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겠고 남편이 떠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아직 그 바닥에서 헤매이고 있다. 그럼에도 난 살아야 하고 살고 싶다. 그가 떠나고 나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나는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다. 늘 술에 취해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 귀가했던 남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일상에 가려져 미처 느끼지 못했던 남편의 사랑이 그의 부재를 통해 전해지던 순간 나 또한 그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가장 최악의 삶이라 여겼던 그 시간 속에도 행복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절망만 가득한 삶이라 생각했던 그때도 희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알게 됐다. 남편은 그마저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 나는 나의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게 되면서 차츰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고 바닥까지 추락했던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아니, 꼭 희망이 되고 싶다. 생각이 강렬하게 피어올랐다.
세상 어딘가에 있을 가족의 자살로 슬퍼하고 자책하고 있을 또 다른 나에게 괜찮다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따뜻한 진심을 전하고 싶어졌다.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며 힘들어하고 그만 포기하려는 또 다른 나에게 희망이 없는 삶은 없다고 힘찬 응원을 전하고 싶어졌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움과 후회, 죄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릴 때 나는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며 공감을 나눌 때도 없었다. 주변의 어떤 이들은 나의 아픔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더욱 쓰라리게 했다. 그들의 위로는 때로 위로가 아니라 심장을 후벼 파는 상처였으며 그 흔한 일회용 밴드마도 못한 말들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조차 내 삶의 약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신 차려야 한다,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보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며 손 한번 따뜻히 잡아주는 것이 더 힘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 책에 쓰인 많은 사연과 힘겨움, 그리고 토닥임과 격려는 나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나와 같은 힘겨움을 겪고 있을 당신을 위한 작은 위로이기도 하다. 문득 혼자라는 생각에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절망감이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세상은 마냥 힘겹고 절망적인 것만 아니다. 어제 한 번 웃었다면 오늘은 2번 웃으며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아니, 나아지고 있다. 네, 제가 프롤로그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낭독했는데 이 책을 읽지 않아도 프롤로그 부분만 제 낭독을 들어도 뭔가 좀 짠하고 그렇지 않나요? 네. 이 책은 총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느 날 남편이 자살했다. 두 번째 장, 이제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당신은 떠났지만 나는 밥을 먹는다.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3장, 상실을 넘어 애도의 마음으로. 4장, 준비하지 못한 이별에 대하여. 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좀 무거운 내용이지만, 자살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 곽경희 작가가 겪었던 내용이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삶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보고 이제 들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네. 남편과 살 때도, 그리고 남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글을 쓰고 독자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어서 이 책을 또 건네고, 혹시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 너무 지치고 힘들다, 방법이 없다 고민하는 분들 있다면 우리 곽경희 작가가 건네는 이 상처를 품고 사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마음이 이 글을 보면서도 이분의 삶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어서 더 좀 짠한 것 같아요. 네.
주위에 자살한 분이 있어서 내가 그런 경험을 곽경희 작가처럼 했다거나, 혹은 나는 과거에 나도 자살 생각을 좀 했었지, 하지만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런 분들, 혹은 문득문득 자살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난 버틸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곽경희 작가의 신작 에세이 남편이 자살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상처를 품고 사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 곽경희 작가가 전합니다.